안녕하세요, 고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 네, 조금 늦게 들어왔네요, 제가 화면 공유에서 저번 마지막 시간이 어떤 건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스 페이지 11장부터 20장이었고, 그리고 OSI 7계층이랑 TCP/IP 이거 개발 블로그 하는 거랑, 네네, 자바 11 블로그의 퓨처 정의랑 특징이 장단점 이거 추가하기였는데, 네네네, 퓨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바 11에서 나온 게 아니라 8에서 나온 거라고 그 네네. 8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일단은 이거는 작성을 안 했어요. 이쪽 아, 부분은. 네네네. 이런 거 있으면 질문 한번 주셨으면 또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중간중간에. 그 아, 네, 플로우로. 네네, 네, 그 화요일 수요일에 해가지고 제가 네네. 방금 끝냈어요. 디스토리 네네. 이쪽을. 네, 알겠습니다. 4번 제외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번도 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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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개발 블로그 먼저 피드백 받고 싶으신 거죠? 어, 네. 아니요. 그 네네. 진도 먼저. 네네. 진도 먼저 진행하시고, 저 개발 블로그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플로우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 한쪽에, 제가 한 2주 만에 하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 네, 있으시구나. 네네. 네, 화면을 좀 나눠서, 또, 네. 11장부터 20장. 어, 기억이 났습니다. 실습 위주로 하지 말고, 이론 먼저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네, 11장. 네. 여기 익스프레션 랭귀지라는 건 사실은, 근데 지금 어느님께서 웹 개발을 아예 처음 하시는 거라 아마 네. 이런 HTML이랑 CSS가 어느 정도 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영어가 역시나 안 바뀌네요. 네, HTML. 아이고, 영어 한번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가 우선 웹을 개발할 때 필요한 요소거든요. 네. 어, 혹시 요거의 각각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HTML은 무엇이고, CSS는 무엇이고, 자바스크립트는 무엇이다.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건 HTML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HTM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웹페이지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네네. 언어라고만 알고 있고, 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를 개발할 때 그때 사용하는 언어라고 이렇게밖에 네. 알고 있었어요. 요거 세 개, 어떻게 보면, 어, 언어, 자바스크립트는 언어 하는데, 요 두 개는 사실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웹을 표현하는 표현 기능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HTML은 사실 개발 언어가 아니고, 웹을 그냥 표현해주는 뭐라 그러죠? 웹을 표현해주는 기능어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보시면은, 우리가 HTTP 프로토콜 통신이라는 거는, HTTP가 아니죠. 그, 혹시 이런 A 태그 해서, 이 안에서 Href로 해서, 실제 어떤 사이트로 갈 건지, 이제 뭐, 건우님의 A 태그를 통해서 건우님의 링크를 가게 할 수 있거든요. 건우님의 개발 블로그 링크를. 네, 네, 복사가 잘 안 됐나 보네. 복사를 한 다음에. 아이고, 이미 가버렸네요. 여기다가 하고 싶은 거 어떤 거였냐면, 어, 피- 이게, 네. 이렇게 HTML로 표현을 하면은, 실제 이 A 태그 안에서, 이제 한글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웹에다가. 파란색 글씨 아시죠? 네, 님 블로그 이렇게 해서, 실제 웹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실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하겠다라는 기능어거든요, 이거는. 이런 네, 기능어의 모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HTML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익스프레션 랭귀지는 이 HTML을 기반한 자바 언어 가지고 그래서 HTML을 자바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에 대한 그 한 번 더 랩핑했다고 표현하거든요. 한 번 더 랩핑해서 자바 언어 개발자들도 HTML을
다를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익스프레션 랭귀지는. 네. 네. 여기까지 뭐 이해 어려운 건 없으셨죠? 네. 네. 아, 그리고 CSS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HTML 기능어들 있잖아요. 이거 A 태그만 네. 써서 지금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A 태그 말고도 음, 뭐 스팬, 디브 제가 아는 거 다 써볼게요. 스팬, 디브, 헤드, 바디, 폼 태그, 또 뭐가 있지? 셀렉트 태그, 뭐 인풋 태그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네. 네, 셀렉트 태그, 인풋 태그,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문자 관련된 게 좀 많긴 한데 이제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 알아가지고 실제 웹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걸 다 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F12 눌러서 실제 이 내가 쓴 개발 블로그는 어떻게 HTML로 되어 있나 한번 여기 쭉 보시면 돼요. 아, 자 보시면 HTML이라는 맨 위에 형식을 해야만 웹이 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헤더과 바디 값이 이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헤더에는 보통 지금 제가 웹이 처음이라고 하셔서 좀 더 부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이 네. JSP 나가는 건 아니고 네. 헤더 안에는 보통 스크립트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게임 개발할 때 저희도 뭐 유니티나 언리얼에 그 플러그인 통해 가지고 임포트 하는 거 혹시 하셨었나요? 언리얼 개발하실 때? 플러그인 통해 가지고 하는 거 했었어요. 네, 맞아요. 딱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웹은 어, 실제 스테이트레스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 단위별로 그걸 요청할 때마다 이 스크립트를 의존성을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플러그인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헤더 안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카카오.넷에 이런 JS, 그러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약자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네. 파일을 통해서 가져와서 내가 여기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이 HTML로 표시해서 카카오에서 개발한 것들을 웹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CSS는 뭐냐면 여기까지 메타 이런 거 다 아실 필요 없는데 그냥 부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헤더는 이렇고 헤더는 요 정도. 그러니까 헤더는 실제 내용이 아니고 이제 바디가 내용이에요. 바디에는 이제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전체 글이라는 게 이게 H2라는 태그를 통해서 이 지금 글자 크기거든요. 글자 크기를 크게 네. 하겠다 소리고 div 안에 이제 UL과 li 요건 이제 보통 테이블이라고 하죠. 테이블 형식으로 되는 태그들이에요. 이런 값들을 HTML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CSS는 뭐냐면 CSS는 HTML의 태그들을 꾸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뭐, 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처음이라 하셔서 제가, 지금 부가 설명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호버 하면은 색깔이 지금 요 샵 07A래요. 호버를 해보면 네. 이런데, 자, 제가 얘를 레드로 바꿔볼게요. 레드. 호버하면 레드로 바뀌었죠. 네. 이게 지금 스타일이라는 CSS 여기 CSS 보이죠? 다 형식이 CSS예요. 아까 네. JS는 자바스크립트였고 헤더에 있는 아까 카카오 쪽 가져오는 건 자바스크립트였고 요거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여기 아까 여기서 제가 호버한 요건 다 CSS 파일인데 요걸 이렇게 꾸민다는 말은 어,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움직인다거나 색깔을 바꾼다거나 어,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나씩 한번 그냥 공부해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자 보시면 뭐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은데 지금 이거 보시면 폰트가 바뀌죠.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CSS예요. 폰트가 바꿀 수도 있고 인라인 이거를 하면은 인라인이란 게 요 그러니까 이 행들끼리의 간격을 줄이는 행위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강의를 들을 정도는 아니어서 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다만 이런 표현 방식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정말 궁금하시면은 이런 표현 방식들 샵 해가지고 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용어들이에요 다. 네. 여기까지 CSS는 아시겠죠? CSS는? 네. 네, CSS는 그렇습니다. 꾸민다. 그러니까 어떻게 꾸미냐면 보통 jQuery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용어들로 꾸밉니다. jQuery.
자바스크립트 문법들로 HTML을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자바스크립트를 말 그대로 이게 구글에서 만든 언어죠. 구글에서 만든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 J8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고 딱 치시면은 제가 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용법이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저랑 맨날 그 자바를 공부했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JS는 말 그대로 어, 하여튼 이 웹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너무 많은데 얘가 춘추 전국 시대를 평정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언어로. 음, 그냥 이거는 뭐 다른 언어들이 뭐가 있었는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왜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이미 다 평정이 된 상태라서요. 그냥 언어 중에서 그냥 하나 배우려면 영어 배울래랑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엔진은 C++로 되어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말하려 했어요. 구글 크롬의 브라우저죠. 브라우저에 V8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 V8 엔진이 싱글 스레드로 되어 있고 어 그러니까 실행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정적 언어가 아니라 스크립트 언어 상에서도 실행 속도를 빠르게끔 한 엔진이거든요. 얼리언 엔진 같다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게임 개발할 때 그 실사풍의 무슨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 위에다가 짜가지고 엔진 실행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이 구글의 크롬 V8 엔진 위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웹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스크립트 언어 가지고도 웹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거든요. 네, 문법적인 내용은 이제 차차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V8 만약 근데 이렇게까지만 안다는 게 끝났다는 건 아니고 정말 딱 그 목차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V8 엔진이 왜 좋고 왜전 그 춘추전국 시대 같은 웹의 언어를 다 평정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 정말 웹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되 저는 그냥 가이드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뭐 필수는 아닙니다. 제 커리큘럼 상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서 네, 네, 요거를 만약 시간 되신다면은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 개발 블로그. 그냥 숙제 네, 내어드리겠어요.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개발 블로그에 구글이 만든 V8 엔진의 특징과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하기. 네. 요 두 개는 사실 뭐 정리할 게 없어서 근데 정리하셔도 돼요. 제 개발 블로그에도 처음에 저도 웹 개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웹에 대해서 좀 끄적였던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요거는 따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나를 위한 메모장 정도의 느낌이라서 근데 요거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숙제로 내어드린 겁니다. 네. 네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 CSS와 HTML을 자바 언어 가지고 자바 언어에서도 이제 자바 언어만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이 익스프레션 랭귀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네, 자바 언어 가지고는 이 두 가지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가 언어를 통해서 HTML과 CSS를 제어하겠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 람다와 스트림 API는 자바에서 나왔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고요. 그, 네, 그리고 다른 EL 기초들은 사실 문법은 보실 필요 없어요. 네. 이거는 네, 저는 이 웹에 대한 전반적인 시퀀스를 어, 건우님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드린 거지. 이 실제 어떻게 개발하는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프론트 엔지니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JSTL은 말 그대로 우리 C++에서는 STL이었잖아요. 네, 앞에 자바가 붙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STL에서 뭐 알고리즘 이렇게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제공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JSTL 안에서 실제 국제화 태그라는 거는 그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개발하면 한국에 위치라든지 표현 언어들을 해주는 건데 이런 국제화 태그를 딱 그 웹에 호환시켜 놓으면 우리가 막 KR로 바꾼다든지 US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언어가 막 바뀌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준다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어, 네. 네. 이거 나머지는 뭐 사실 어려운 건 없어서 혹시 질문 여기서 반대로 건우님이 좀 이해 안 된다고 하시는 거 있으셨나요? 12장에서? 어,
딱히 이해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네네. 네네네. 그리고 13장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이클립스 앞으로 이제 토비 스프링 책 다 읽고 나서 프레임워크를 좀 아시면은 이제 실제 개발을 할 건데 이클립스를 안 쓸 거라서 네, 그 부분은 그냥 참고차 제가 그래서 이론을 뭐라 그러지 실습을 보지 말란 말이 여기 지금 불필요한 실습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지금 그리고 서버 개발자라서 엔지니어 위주의 지금 개발이거든요. 요 내용들은 그래서 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론만 봐라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 그래서 요 부분 하시다가 저한테 계속 질문 주셨던 거죠. 그 막 톰캣 왜 안 뜯어주냐 그 네. 네. 인텔리제이에서 통캣 연동을 했었는데, 네네. 그,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주는 인덱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실행은 되는데, 거기에서 하이퍼링크로 된 서블릿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어노테이션으로 웹페이지 그 서블릿 선언을 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주는 거니까 경로상에 문제가 없는데 계속 에러가 나니까 해결 방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우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스킵하라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네, 토비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내장 통켓을 쓸 거예요. 내장 통켓이란 게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 하위에 내장 통켓이 있는데 이 네, 내장 통켓에서는 어 그냥 다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알아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개발할 때 저조차도 지금 6년 차가 넘었는데도 톰캣을 직접 만져본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없습니다. 공부할 때 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라이브된 코드를 톰캣을 직접 개발한 적이 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 프레임워크로 다 개발을 하거든요. 이제는 생산성 때문에 네, 개발 생산 때. 그래서 제가 뭐 설정할 수 있으면 알면 좋죠. 그렇지만 시간 대비상 효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이 프레임워크에서 톰캣이 이렇게끔 동작은 하겠구나 정도의 그 시퀀스만 아시면 돼요. 이게 아,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인텔리제이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추가하면은 통캣을 따로 연동하지 않아도 됐던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그 네, 스프링 의존성을 추가해서 그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면 얘가 이제 스프링 라이브러리 안에서 내장 톰캣을 실행시켜 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웹.점 XML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진짜 제가 질문을 다시 이해를 못했네요.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네. 어, 네, 인텔리제이에서 지금은 통캣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했었는데, 만약 네네. 스프링이 추가가 되면은 인텔리제이 통캣 스프링인지 아니면은 인텔리제이 플러스 스프링하고 내장 통캣인지 어, 이게 좀 궁금했어요. 요거였습니다. 인텔리제이 스프링 내장 톰캣. 네, 그 네네. 내장 통캣 있는 건 알았었는데 제가 네. 설정을 할 때 막 스프링이랑 통캣을 같이 연동한다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스프링 부트는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스프링은 톰캣을 이렇게 따로 별도로 외부에다 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아, 부트를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네, 네. 요 내용은 사실은 해보면 좋지만 그렇게 이것도 다 그거예요. 사실은 뭐 프론트 쪽 개념이라서 우리 서버 쪽에서는 알면 좋고 아니면 말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딱 집중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냥 이 톱캣이 어떻게 구동되고 그 예전에 제가 그 네이버나 구글에 엔터 칠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으시죠? 제가 네. 그거 연관해서도 개발 블로그 쓰셨나요, 혹시? 어, 통캣 관련,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안 썼어요. 그 TCP 어, IP밖에 없어요. 네네네. 요건 좀 나중에 쓰겠습니다. 제 개발 블록을 너무 집중하게끔 제가 해드린 것 같아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간 다음에 스프링 쪽 다 마무리되면 그때 개발 블록을 더 이어서 내어드릴게요. 네, 네네. 하여튼 요거에 대한 답변은 스프링 붙는 내장 통캣, 그냥 일반 스프링은 외부 통캣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외부 통캣이죠. 외부 통캣. 네. 그래서 13장은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환경 설정이고 어, 오히려 14장이 이제 더 중요해 보이네요. 저희 서버 쪽 네, 내용들이거든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란? 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요청에 맞는 자원을 사용하는 자원 저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정의는 이렇게 네. 생각해요. 웹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하며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요청에 맞는 그걸 저장한다는 말이 있네요. 네. 저장 이유 혹시 제가 또 부가 설명드리면 부가 설명이 아니라 제 질문 드리면 저장 이외의 동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저장 이외에 DBMS라고 하거든요, 보통 영어로. 아, 네. 음. DB, 네, DBMS입니다. DBMS. 데이터 베이스 네.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DBMS가 제공해주는 기능들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 근데 이게 이 책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네, 그 JDBMS라고 관계형 음, DBMS라고 하는 거랑 SQL이 이게 테이블로 이루어진 거는 JDBMS라고 했던 거 딱 이렇게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방금 JDBC 말씀하신 건가요? JDBC, 아, 네. RDBM. 아니, 그 드라이버 말고 네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음, 그 네네. MySQL 같은 그런 게 관계형 저장소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해했습니다. 자, JDBC는 말 그대로 드라이버를 통해서 자바 언어로도 여타 다른 DB들과 통신하게끔 해주는 어댑터 패턴, 디자인 패턴 중에 어댑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RDB와 NoSQL은 DB 자체가 형태가 다른 거죠. 얘는 관계를 중시하고 얘는 관계가 아닌 어, 그 ACID라는 이론을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제가 지금 DB 쪽을 아마 지금 처음인데 제가 너무 질문만 하고 있네요. ACID라는 이론이 있어요. 네. 이게 잠시만요. 이거 저도 이 정의를 외우진 않아서 잠시만요. 트랜잭션 이거네요. 원자성, 일관성, 경리성, 지속성. 아, 그러니까 이 원자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DB를 저 네 가지를 지켜야만 데이터가 정합성이 맞고 안전하다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일관성, 경리성, 지속성인데 요 네 가지를 최대한 지키되 근데 그 DB마다 특성이 좀 있어요. 저 ACID 이론이랑 CAP랑 이렇게 CAP 여기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네 가지를 지키면 좋다라는 의미고 CAP는 이 네 가지를 실제 세 가지 특성으로 또 추상화시키거든요.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DB를 그냥 데이터 저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저장도 하지만 관리도 해주는 거예요. 이 MS를 설명 안 해주셨어요. MS를. 이 네. MS를 설명하기에 앞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들을 제가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네. 네. 중간에 아마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다 처음 하는 내용들이라. 그렇지만 네.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CAP 이론에 따라서 실제 RDB를 쓸 거냐, NoSQL을 쓸 거냐가 나와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CAP 이론은 뭐냐면, 이게, 콘시스턴스, 일관성, 그 다음에 분할내성, 가용성이에요. 네. 우선, 어빌러비터티, 그러니까 이게 가용성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네이버 그때 엔터 치면서 그 NS 룩업으로 서버 4대인 거 혹시 확인했었나요, 저랑? 다시 한번 말씀해 네네.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렸네. 네. 제가 예전에 네이버 화면 보면서 이거 NS 룩업, CMD 창에서 NS 룩업 통해서 네이버 서버가 원래 한 대가 아닙니다. 이런 설명 드렸었나요? 아니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것 아,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분할 내성을 한번, 어빌러비티를 좀 설명드리려고요. 이게 뭔지. 네. CMD 창에서, 네. NS 룩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실제 IP를 알려주는 명령어예요. 네. 뒤에 이 HTTPS 스킴을 제거하시고 도메인만 쓰시면
IP를 알려줘요. NS 룩업이 아닌가? 잠시만요. NS 룩 네이버 점 시험인가? 잠시만요. 왜 안 나오지? 윈도우 CMD NS 룩. 맞는데? NS 룩업이 안 깔려 있을 수도 나 보네요. 저도 이게 처음 봐가지고 이거는 NS 룩업 www. NS 룩업이 명령이 안 되면은 아마 기본 이게 저희 걸로 볼 필요 없어요 굳이. 자 보시면 어 지금 이 사람이 NS 룩업을 통해서 구글.com을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IP 어드레스 대상 IP거든요. 통신이 네, 가능한. 네, 그래서 보시면 어드레스가 여러 대예요. 서버가 한 대가 아닙니다. 이유는 만약에 한 대가 죽어도 다른 서버가 유저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어빌러비티입니다. 가용성이란 건 서버가 어, 한 특정 서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서버가 대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버가 많을수록 어빌러비티가 높아지는 거죠. 아, 네. 네, 이 분할 넷성은 뭐냐면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한 1,000권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도서관에 보면은 그 카테고리 나눠서 저장하죠. 뭐 경제 분야, 뭐 의학 분야, 그다음에 뭐 미용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책이 나눠지는 거 아시죠? 네, 이 파티션을 그러니까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그러니까 분리를 왜 하냐? 분리를 하면은 특정 데이터를 찾을 때 그 분할된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우리는 그냥 목차 뭐 생각하시면 돼요. 목차가 있으니까 내가 딱 이거 목차 안에서는 내가 찾고 싶은 게 이거다 해서 몇 쪽에 있겠구나 하고 딱 찾잖아요. 네, 이 분할 내성은 근데 그, 아, 그 RDB 같은 데이터는 이미 다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분할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노에스QL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좀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분할 내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분할 내성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얘는 분할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라는 속성이 높아질수록 검색 속도를 DB를 다른 데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있다. 그냥 이걸 도서관에 더 세분화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카테고리를. 그 네네. 테이블을 분리시켰다 그런 뜻인가요? 어떻게 어, 보면은 테이블을 분리시켰다. DB 자체를 분리시켰다는 건지 아니면은 DB 자체를 분리시킨 거예요. DB. 아, 근데 그거는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DB 자체를 분리시킬 수도 있고 테이블 자체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셀렉문을 할 때 테이블을 셀렉 프롬 테이블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DB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은 데이터를 중복 데이터를 저장하지 말고 아예 분리시켜가지고 전체 1,000개에서 한 권을 찾는 게 아니라 300권 안에서 한 권을 찾는 게 더 빠르잖아요. 도서관에서. 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죠. 관계 데이터가 맺어져 있지 않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RDB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할 내성이 낮고요. NoSQL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진 않은데 적기 때문에 분할 내성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분할할 수 있다 없다의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 내성은. 네, 네. 요 두 개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관성은 뭐냐면 어 이거죠. 근데 이 NoSQL 단점은 데이터가 중복 저장될 수 있어요. 분할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다 한 번에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예시를 어떻게 들지? 음, 아까 도서관 얘기를 했으니까 자 경제 테이블 그냥 도서관이라 생각하세요. 도서관. 그래서 네, 제가 분할 넷성을 통해서 했어요. 데이터를. 자, 경제 테이블 그다음에 정치 테이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아니다 IT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IT 테이블. 요 안에는 뭐 책번호 책번호 벌써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책번호랑 칼럼 뭐 밸류는 다르겠지만 키는 똑같은 거죠. 이미 책번호 책 내용 책 내용. 그러니까 제가 실제
도서관 책에 있는 데이터를 DB로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작성하는 겁니다. 어, 네. 도서 뭐 저자란 것도 있을 것 같고 저자, 음, 책 하면 뭐가 있죠? 저자랑 출판사, 그다음에 책이 뭐 만들어진 발행 날짜.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뭐 하다가 이걸 설명하고 있었죠? 분할 내성이었나요? 일관성이었어요. 일관성, 네네네. 어, 근데 이런 게 있죠. 자, 경제이면서 IT를 동시에 다루는 책은 어디다 놔둬야 되냐? 그럼 동시에 들어갈 갈 거잖아요. 어, IT이기도 하면서 경제기도 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책들이 있어요. 애매한 책이라는 게 뭐냐면, 어, 뭐라 그러죠? 자, 안철수. 안철수 책은 보통은,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였다가 이제 개발자가 된 케이스거든요. 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애매한 책이 있을 거예요. 이 책 내용은, 어, 의학 내용도 다르면서 개발 내용도 다른다. 이때 애매하면 보통 데이터를 다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복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경제가 아니라 이제 의학 테이블에도 저장하고 IT 쪽에서도 테이블을 저장해요. 그때 이제 데이터가 주목되는 거거든요. 네. 혹시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으셨죠? 어, 이해하시는데. 네. 네. 그래서 런 데이터가 어, 만약에 이 사람이 도, 이 책을 써긴 썼는데 개발하는 내용이 잠시만요. 제 일관성 설명을 했죠. 일관성. 네. 네. 설명 이어서 할게요. 그 RD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을 나누지 않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를 만약에 중복적으로 저장할 일이 없거든요, 애초에. 네. 근데 이제 노에스큐엘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 의학 쪽 테이블에서는 이 책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삭제될 수 있고 IT 테이블에서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관성이 RDB가 더 높습니다. 노에스큐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둘 다 저장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눴던 거는 보통은 이제 노에스큐엘 관계를 맺지 않은 데이터를 이 아, 분할 파티션을 위해서 조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눴던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이 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질 않아요. RDB 같은 경우에는. 어, 아, 네. 네. 어,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책 번호 내용은 다 똑같이 책 테이블에 있는 거고, 이제 카테고리 네. 테이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경제랑 IT라는 것들을 이제 테이블 아예 별도로 카테고리 아이디로 해가지고 관계를 맺죠, 보통은. 어, RDB 같은 경우에는. 네. 요 CAP 이론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 ACID 이론 중에서 어, 모든 DB가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거든요. 모든 DB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모든 DB가 그러니까 각각 DB 특성마다 CAP 특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어, 그러니까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조금 더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DB의 특성마다. 그게 이 이론이거든요. 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 이론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DBMS 어, 기능이 뭐냐? 이 DBMS 때문에 지금 이게 여기까지 나왔네요.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백엔드 엔지니어로서는. 네. 네. MySQL의 기능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이거 제가 MySQL 저희가 나중에 토비 스프링 끝나고 토비 프로젝트 진행한 다음에 읽어야 될 책이긴 한데 리얼 MySQL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걸 해주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1, 2권으로 나눠 있어서 어, 목차가 저 그림이 있는 게 단가 보네요. 여기 있다. 자, 우선 DBMS의 기능은 어, 엔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선택 가능.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게 DB 엔진이에요. DB를 실행시키는 네, 엔진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리얼 엔진 쓸 거냐, 유니티 엔진 쓸 거냐. 얼리얼은 좀 더 실사풍의 실시간 3D 그래픽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 유니티는 실시간 실사풍은 아니지만 약간 애니메이티카다고 해야 되나?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애니메이션 쪽에 조금 더 가볍고 플러그인이나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 많이 임포트 시키는 툴이죠. 네, 이 엔진도 똑같아요. 이 엔진이 여러 가지 있어요. DB에도. 이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노DB가 있고 마이I3 엔진이 있고 MySQL 로그 파일 엔진 로그 파일은 이거 아니구나. 네. 보통 이 두 가지를 써요. 이노DB 스토리지 엔진, MyI3 스토리지 엔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DB 엔진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능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 앞으로 계속 내용이 나올 건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지 검색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트랜잭션을 관리해줍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부가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네, 그리고 데이터를 압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압축, 그다음에 데이터 암호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저장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DBMS를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보통은 데이터베이스 하면 당연히 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만 말하지만 이 MS가 빠졌거든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지금 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0번은 데이터 저장하는 거죠. 네. 5번은 이제 인덱스라는 것도 있어요. 인덱스 관리. 그냥 오늘은 약간 목차를 알려드리는 내용이라서 그냥 가볍게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리고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최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적화. 우리가 컴퓨터 가끔 컴퓨터 조각 모음이라고 아세요? 디스크 조각 모음 잘못 말씀드렸네. 네. 디스크 조각 모음이 혹시 왜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어, 불필요한 찌꺼기 데이터들 그거 네. 정리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공간을 어, 정리해야만 이것저것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면접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가지고 네, 뭐라 그러지?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디스크 조각 모음에서 나왔죠. 디스크 조각 모음. 이게 컴퓨터 메모리는 다 처음 우리 배열 생각하면 그 뭐 네, 0x 몇번 번지 뭐 11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저장돼요. 네. 시작 위치랑 보통 연속돼서 저장되거든요. 테트리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테트리스가 왜 나왔냐면 같은 공간이지만 테트리스를 잘 맞춰야 더 많은 블록을 쌓을 수 있죠. 네. 디스크 저번보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위치가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으면 내가 추가로 객체를 실행한다거나 이제 OS 단에서 메모리를 저장할 때 이런 위치들이 다 중간중간에 뻥뻥뻥 뚫려 있어서 램을 사용하다 보면 램이나 디스크를 쓸 때 그러면 더 많은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점검을 통해서 테트리스를 잘 맞춰놔서 더 많은 요구사항을 메모리나 디스크에 쓰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네. 네. 이걸 왜 했냐면 이 옵티마이저가 DB는 이제 보통 SQL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한다거나 CRUD를 하죠. CRUD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인서트, 딜리트, 맞아요, 그, 맞아요. 업데이트, 그거. 네, 맞아요.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예요. 네. 이 SQL 언어로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를 하는데 요 SQL 언어 자체를 옵티마이저가 한번 확인을 해서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잘못 잡은 부분이 있어. 이거 중복된 내용 또 쿼리 날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마지막 최종 검수를 통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리소스를 최대한 적게 쓰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어, 음. 그, 이거는 네.
네, 예,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그 옵티마이저가 그러면 그 캐싱 같이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거랑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개념인가요? 여기 있네요. 자, 내부 임시 테이블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 네, 쿼리를 실행할 때, 어, 풀스캔이 전체 테이블, 그러니까 아까 도서관이 1000권 있다고 했을 때, 야, 너 지금 인덱스 사용하면 300권 안에서 한 권을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왜 1000권을 다 탐색하려고 해? 라고 해서, 옵티마이저가 필요 시에는 인덱스를 추가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풀스캔을 인덱스 스캔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쿼리를 날릴 때. 네, 정렬한다거나, 그룹핑한다거나, 어, 제한한다거나 디스턴스는 유니크하게 제한해주는 키워드예요. 이런 것들을 쓸 때 너가 필요 시에 적절하게 추가해서 알아서 쿼리를 날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디스크 조합범을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도 옵티마이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쿼리 날릴 때마다 불필요한 것들은 얘네가 한번 걸러서 실행시켜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네, 네. 네, 여기까지만 아세요. 이거 지금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옵티마이저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DBMS 자체도 저희가 DBA란 직군이 있는데 저희는 DBA 직군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이 내용을 왜 알아야 되냐면 DBA와 가장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직군이거든요. 저희 백엔드 엔지니어가. 네. 그래서 DBA 분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해 줄 때가 있어요. 저희 이번에 이러한 요구사항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바꾸고 처음부터 설치해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회의를 할 때 보통은 개발자가 먼저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아셔야 돼요. 네. 네. 1권은 여기까지고 2권도 하는 김에 그냥 마저 다 할게요. 얼마 안 되긴 해서. 네, 그 중간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스키마 같은 경우에 그 논리적인 개념에 따라서 외부, 내부 개념 이렇게 나뉜다 했었는데, 네. 그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자바 언어 사용자가 외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DBA 관리자가 개념 스키마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 정확하게 차이 같은 거를 잘 음, 모르겠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스키마인데 물리 논리 차이를 궁금해하셨죠? 맞나요? 물리는 그 내부인 건 네. 알겠는데, 외부랑 개념의 정확한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게 논리적인 개념 말고 다른 차이가 있는지 네. 그 잘 이해가 안 네. 가가지고. 물리적인 서버 안에서 같이 네, 있냐 없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서버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 한 대에 그 DBMS를 깔잖아요. 네, 컴퓨터 한 대에서 같은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내부고 아니다 IP가 바뀐다거나 컴퓨터가 여러 대에 분산 저장된다. 그럼 외부 스키마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럼 개념 네. 스키마는, 어, 개념은 네, 개념 스키마? 이런 개념은 저도 보통 개념 스키마를 안 하고 물리랑 논리라고 하는데 어, 이거 보지 마시고요. 물리 논리 스키마를 보세요. 네. 자, 아, 아, 물리란 말이 어딨지? 개념이 논리라고 써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냥 물리가 내부고 개념이 논리네요. 맞네요. 개념이 논리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 논리는 뭐냐면 그냥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스키마 저장할 때 하나의 컬럼, 음, 인티저, 인트 형태의 뭐 ag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죠. 한 컬럼 하나 말한 거예요. 네, 이거 그냥 그림을 하나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스키마, 물리, 논리 치면은 이미지에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있다. 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할 때 사람 테이블, 뭐 주문 테이블, 상품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디스크립션 정보가 있으면 개념이에요. 디스크립션 정보란 거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용어, 설명들. 네, 이거는 컴퓨터가 이해 못해요. 컴퓨터는 한글을 모릅니다. 네, 근데 컴퓨터가 알게끔 어떻게 하냐. 실제 보시면 넘버의 타입 9. 같은 넘버지만 몇 자리 수까지 있는 인트 형태. 그다음에 캐릭터 형태. 캐릭터 형태인데 2. 얘는 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는 문자열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스키마가 물리 스키마,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논리 스키마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아, 네, 그러면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2권을 마저 설명할게요. 네, 2권이 여기 있다. 네. 아, 목차가 어딘지 보고 있는데, 아, 여기 있겠네요. 목차. 여기 이제 다 문법들이네요. 이거는 그냥 다 사용하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쿼리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를 설명해 주는 거고, DBMS 기능은 아니죠, 여기는. 네. 네, 네, 파티션도 관리해주네요. 파티션 관리. 아까 분할 렛성 내용이에요. 분할 렛성. 그러니까 CAP 이론의 분할 렛성을 DBMS도 일조를 하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실 거라서 제가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처음 DBMS를 지금 공부를 했는데 요 내용들을 말한다 했을 때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네, 네, 네. 이해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목차. 그리고 저희 전문 분야도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어 네, 프로시저라는 게 있어요. 스토어 프로시저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함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DBMS에 있는 함수. DBMS에 있는 함수. 요거만 이렇게만 그냥 암기하세요. 네. 네, 그리고 복제. 복제라는 거는 우리 막 중요한 데이터 외장하드로 막 빼놓죠. 네, DBMS도 복제 기능을 쓰면 중복된 데이터를 이 DB가 막 뭐 펌웨어 걸려가지고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DB가 날아가더라도 복제를 해놓으면 안전하죠. 안전을 네, 위해서 DBMS도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다. 네, 복제 기능을 제공해 주고요.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10개. 10개만 아시면. 근데 1번부터 9번까지가 MS인 거죠. 매니지먼트 시스템. 아, DB 플러스 네, LS입니다. 네. 1번부터 9번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치만 한 번 설명할 땐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시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DBMS는 그렇고, JDBC는 무엇인가요? JDBC. 아까 간략하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란? 음, 네, 자바 클래스를 서블릿에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드라이버인데, 네. 커넥터 패턴처럼 일단은 클래스 폴 네임으로 통해서 불러오는데, 이 주소는 그 JDBC의 종류에 따라 그 경로가 바뀌고, J가 붙는 거는 J가 붙는 건 자바 언어에서 베이스를 연결하겠다라는 거라고 네. 음, 했었거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냥 조금 더 네, 설명드리면, 이 업데이터 패턴이란 건 우리가 돼지코 쓸 때 우리나라는 220볼트인데 일본은 110볼트여가지고 돼지코를 붙이면 우리나라 220볼트에 맞는 그 전기 코드를 일본에서 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인데 자바 언어에 대한 모든 드라이버를 이가 자바 돼지코예요. 그러니까 자바로 써 있는 모든 호환 그러니까 110볼트, 220볼트는 DB라 생각하시고 저 자바는 우리가 쓰려는 전기 코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JDBC 드라이버가 있으면 돼지코 역할을 해서 모든 DB에 호환되게 해준다. 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건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네. 뭐, 트랜잭션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기 개념이 나오긴 해서. 어,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네, 네. 분할이 불가능한 업무의 단위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제 같은 걸 할 때, 어, 계좌번호, 뭐, 송금번호, 네, 송금 계좌번호, 입금 금액, 아니, 비밀번호, 이렇게 절차를 받는데, 이게 된다 하면은 커밋, 그리고 아니다 하면은
네. 롤백, 음, 롤백을 통하여 네네. 스타트 그 트랜잭션으로 네. 돌아간다. 네. 아,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시네요. 좀 네. 개념, 들었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그 실행 단위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네, OS가 스레드가 아니라 프로세스를 관리하듯이, 네,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스레드를 개발할 수 있는데, 그 스레드 안에서도, 그러니까 너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뭔데라고 이게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그 최소 단위가 중간에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화를 하나 다운받는데, 한 10기가짜리 다운받아요. 네, 근데 트랜지션이 관리되지 않으면 9.9기가까지 다 다운받다가 마지막 0.1기가 남았는데 트랜지션이 없다면 다시 그냥 처음부터 다 받아야 돼요. 10기가를. 근데 트랜지션이 있다면 나머지 0.1기가까지의 트랜지션이 그러니까 0.1기가라는 작은 단위가 있다면 그 여기까지는 성공했어요라는 그런 뭐라 그러죠? 성공했어요라는 기록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기록의 단위, 기록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재시도를 할 때 어디까지 성공했는지를 트랜지션이 관리하기 때문이죠. 네. 혹시 트랜지션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셨나요? 트랜잭션, 네, 이해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내리면 DB, DB나 어플리케이션이 DB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이 단위를 지정해서 예외나 복구 시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커넥션 풀은 뭔가요? 네. 스레드 풀처럼 그 미리 커넥션을 생성해두고 어, 개수를 제한하여 생성을 하며 그 재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 그래서 얻는 점은 장점, 뭐냐, 장점은 뭐가 있을까? 장점. 어, 네. 재사용을 함으로써 일단은 그 자원 관리, 메모리 관리가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객체를 매번 생성하고 그 삭제한다. 이게 메모리 관리가 안 된다라고 봤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죠. 어, 실생활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이해하기 쉬우시게. 어, 그때 스레드풀 했을 때는 화장실 같은 걸로 비유하셨었는데, 맞아요. 화장실, 화장실. 그, 잠시만요. 갑자기 머리가 멈춘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 뭐, 그, 도구 중에 하나? 도구? 아니다.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할게요. 주방 도구네. 주방 도구를, 주걱을 쓰는데, 주걱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고 밥을 푸고 밥을 다 펐으면 주걱을 없애고 밥을 다시 풀려면 주걱을 다시 만들고 이러면 불필요하잖아요. 네. 주걱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냥 구매해서 사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 커넥션이란 거는 필요할 때마다 생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커넥션의 용도는 혹시 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커넥션이란 어플리케이션과 DB 간에 우리 TCP 통신했으면은 그 소켓 생성하고 어, 어, 바인드 한 다음에 엑셉 상태에서 실제 다른 소켓한테 샌들 해가지고 커넥션을 맺죠. 네. 엑셉이 커넥션이죠. 엑셉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켓 생성, 그 다음에 바인드 후에 엑셉,
그러니까 그냥 받을 수 있는 상태, 앱셋 상태라고 하죠. 앱셋 상태에서 요 엑셋 상태를 계속 한 번 호출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계속하는 거랑 네, 아니다. 이거는 우리는 서버가 IP 똑같고 소켓을 계속 재활용해야 되는데 왜 굳이 한 번 채팅할 때마다 저 소켓을 생성하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아마 TCP 통신을 아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제일 효율적일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15장은 아실 필요 없고요. 16장도 아실 필요 없고 17장 서블릿이 중요합니다. 서블릿은 무엇인가요? 음, 일단은 저희 정의가, 숙제가 네, 20장까지였나요? 네, 아, 20장하고 20장이었네요. 네. 오늘 JSP 다 마무리하시죠. 네. 네. 서블릿이란? 정의 같은 경우에는 자바 언어에서 HTML을 포함하는 클래스라고 네. 하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중에 HTTP 서블릿을 서블릿 클래스를 확장하여, 뭐, 헤더는 두 개, 뭐, 바디는 두 포스트, 그리고 생성자, 이닛, 디스트로이, 이렇게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딩 할 수 있고, 서비스 클래스가 생성 시 그 어떤 게 헤더 바디에 들어갈 정보인지 알려줄 수 있으며, 아니, 알려주며, 네. 뭐, 하나 있었는데, 그, 어, 네. 천천히 어, 생각하셔도 됩니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니면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발 블로그 쓰신 거 보셔도 됩니다. 네, 그 URL 매핑을 한다고 딱 이렇게까지만 이해 네. 좀, 음, 것 같아요. 네. 서블릿은 이걸 확장해서 네, 이거를 추상화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웹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웹의 처리 단위거든요, 사실은. 네, 이걸 다 웹의 HTTP 통신을 어떻게 하냐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신 거고 그러니까 확장하여 웹의 요청을 처리하는 단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웹의 요청이 뭔지 더 부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맞죠? 예.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있는데,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URL 매핑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의 서블릿, 그러니까 하나의 URL에 여러 개의 서블릿을 매핑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서비스 클래스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네, 좋습니다. 자, 톰캣 URL 매핑. 어, 영어 한번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RL 매핑. 네. 제가 영어를 바꿔서 그쪽에서도 바뀌었나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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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URL 주소 매핑. 여기 URL 패턴 보이세요? 여기? 네, 요거는 하나의 서블릿에서 서블릿 매핑을 만약에 URL에 네임이 있으면 여기로 가고 네임이 2가 있다면 여기로 가고 설명이 좀 예제 코드가 안 좋은 코드는 같네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자, 그 상세 경로를 정하는 건가요? URL 매핑에서 서블릿이 여러 개라는 거는? 어, 그 방금 글에서는 그렇게 알려준 것 같은데.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요? 제가 이 서블릿이 여러 개인데 URL 매핑을 어, 서블릿이 한 개인데 URL 매핑을 아니요. 어떻게 여러 개 하냐로 지금 질문을 이해했거든요. 맞나요? 네, URL이 네이버.com 이렇게면은, 그러면 이 URL에 그 서블릿 클래스가 두 개가 매핑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네, 천천히 서비스 해주세요. 클래스가, 아니, 서비스 메서드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였는데, 방금 보니까 상세 주소로 1, 그리고 2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니까 네. 이렇게 하나의 서블리 클래스가 두 개가 매핑이 돼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였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냥 방금 글 보니까 상세 주소로 구분을 해준다? 음, 라고 써 있었던 것 사실 같아요. 전 요거부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네이버.com에 서블리 클래스가 두 개가 매핑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방금, 네. 네, 아이고, 네. 네, 방금 여기에 네. 똑같은 클래스 있고 한데,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상세 주소로 이렇게 나뉘었던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 똑같은 클래스라는 게 요 com.java.example.class name 요거 말씀하신 거죠? 네. 음, 이거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네. 요거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막 쓴 거고 동작하는지도 네, 모르겠어요. 이거 보지 마시고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이 질문이 아직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서블리 클래스가 두 개가 그러니까, 매핑되는 게 무슨 말이죠, 저게? 그러니까 URL을 네. 한 개인데, 서블릿은 막 n개, 그러니까 1대 아, n으로 매핑이 네. 된다고 하면은, 그럼 네. 이거는 서비스 메서드에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URL 한 개에 여러 개의 서비스가 여러 개의 서블릿이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궁금한 건 갑자기 서비스 메소드가 왜 나오죠? 어, 이게 그 설명이, 네네. 제가 봤던 설명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해당 URL에서 어떤 서블릿으로 넘어갈지가 그거를 서비스 메서드에서 판단을 해준다는 거였는데 어,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 설, 메서드에서 구분한다. 네. 그거는 그 서블릿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서블릿을 어, 여기 URL 패턴 있죠. 네. URL 패턴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질문이 좀 추상적이어서. 네. 네, URL 패턴을 홈으로 하면 홈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URL 패턴의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별로 하면은 모든 이 확장자를 다 그냥 허용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답변이 된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정확한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아, 이건 지, 네, 네. URL 패턴을 사용한다. 이거는 제가 한 네. 번 더 확인해 보고 이해 안 되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네,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런 거를 이제 플로에다 남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것보단. 저도 이제 네. 정확한 그 배경 과정을 잘 모르니까 패턴을 사용한다. 지금은 질문이 이게 추상적이라서 추상적으로 답변해 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서블릿이랑 MVC 패턴과 필터만 딱 하고 요 책은 마무리하면 될 거거든요. MVC 패턴이랑 이랑. 근데 18장부터는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도 되긴 하겠네요. 이게 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MVC가. 그리고 네. 혹시 토비 스프링 책 구매하셨나요? 네. 부터 그러니까 저기 18장이었죠. 18장에 있는 MVC부터 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고 그다음 토비 스프링 오늘 숙제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숙제는 근데 저희가 토요일 10시잖아요. 네. 토비 스프링 1, 2권 두 개 다 구매하셨죠? 네. 이거로 구매하셨나요? 네. 네. 이거 맞으시죠? 이거 그 혹시 그 지금 책 보시면 출판 연도일 두 개가 있어서 네. 잠시만요. 네 구판이건 신판이건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구매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왜냐면 그 네. 목차에 맞게끔 봐야 돼서 이거 맞으시나요? 그 책 한번 봐주세요. 구매하신 거. 이게 언제 그거 있는지 안 맨 나와가지고. 뒷장에 있을 거예요. 출판일. 맨 뒷장이나 맨 앞장에 표지에. 표지가 아니라 맨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어, 잠시만요. 네. 15세 발행 22년 12월 16일.
22년이요? 네, 초파는 맞아요. 요 날짜인 게 맞나요? 12년 09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판으로 구매하신 거네요. 구판과 심판이 있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아, 저도. 어,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책은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레임워크만 거의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일대 서버 개발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C 언어로 게임 개발을 하진 않잖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 서버 개발자도 웹 서버 개발자도 프레임워크 가지고만 거의 쓰기 때문에. 근데 가져다 쓰는 거랑 내부 동작 원리를 알면서 쓰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건데 이 내부 동작 원리를 알고 쓰자의 의미로 이 책을 읽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면접 질문들이 한 70% 이상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읽는 겁니다. 네. 토비 스프링 책. 네. 토비 스프링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숙제는 어 이게 한 장 한 장이 되게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시간도 이틀밖에 없어서 1장 읽어오시면 되겠네요. 1장. 토비스프링 네. 1장 읽어오기. 네. 1장 읽어오기. 1권은 네. 1장이에요. 네. 네. 개발 블로그랑 요거 두 개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에 저한테 보여주신 개발 블로그들 있죠. 네. 작성해오셨다는 숙제. 네. 한 네 가지였던 것 같은데, 네 가지를 그냥 플로우에 남겨주세요. 제가 내일 회사에서나 아니면 시간 날 때 피드백 보고 읽어드릴게요. 네 아, 개 개발 블로그, 어, 플로우였죠, 저희. 플로우 통해서 아이고, 피드백 요청 남겨놓기.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가 숙제네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을 위해서 요 날짜에 18장 요거부터 시작. 네. 이렇게 남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공부할 때, 그러니까 보통 좀 헷갈리는 게 맨 처음에 제가 HTML 접근했을 때 HTML로 그 메모장을 통해서 뭐 웹페이지를 만든다 했는데 갑자기 HTML 그때 당시에는 드림위버를 통해서 만든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또 HTML에서 JSP 하다가 네. MVC로 해서 JSP 서블릿 모델 이렇게 점점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계속 점점 바뀌더라고요. 계속 아, 공부했는데 그쵸, 사실 그쵸, 이게 그쵸. 아니다 네. 하면서 네. 그래서 헷갈릴 수 그 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했던 건 이해가 됐긴 했는데 실무에서 지금 사용되는 구조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MVC 기반으로 하는 게 맞나요, 최종적으로? 네, MVC입니다. 정확히 아, 말하면 네, MVC랑 MMVC라는 것도 있어요. MMVC. 네, M이 하나 더 있는 게 있거든요. 현재 지금 실무단에서는 이 두 가지와 두 가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MMVC. 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말인지는 이해가 돼요. 이런 네, 거죠. 음식을 만들 때 옛날에는 가마솥에서 다 만들었다면 지금 전자밥솥에서 만들잖아요. 네, 점점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어, 도구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 우리는 도구에 네, 집착하지 않고 더 변하지 않는 거에 집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기초에만 몰빵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제가 네, 실습하지 말란 말은 그 실습은 언젠간 의미 없는 실습이 돼요. 네, 그렇지만 어떠한 도구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도구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공부하면, 이거 사용 방법은 다르네? 내용은 똑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네, 드리려고 제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짠 겁니다. 네. 네.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이 뭐라 그러죠? 이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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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 책만 해도 처음에는 뭐 JSP로 맞아요. 구분해가지고 네. 속성을 통해서 뭐 받아온다 했었는데 점점 계속 맞아요, 장을 맞아요. 넘길수록 네.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게 네. 이해가 제일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은 변하지 않는 IT 요소 개발 지식.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운영 체제,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 자료 구조, 네트워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방금 제가 말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 CS라고 해요, 보통. CS만 아시면 그 방금 그 도구들은 언제든 바뀌어도 다시 적응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처음이라 그래 그냥. 네. 그러면 요 세 가지 숙지해서 토요일 날 10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우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거 플로에도 꼭 남겨주세요. 아, 네, 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